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내려다본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인지 일본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은 형님, 한국은 아우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더 이상 형님인 시대는 끝났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본인들의 우월감은 아직도 크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지배당한 나라, 아직도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 일본보다 경제력과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라는 인식이 아직도 일본의 기성세대 머릿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머릿속에는 일본은 형님, 한국은 아우라는 의식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의식은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루스 베네딕트는 중국에서 넘어간 유교 문화가 일본에서는 극에 달한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은혜를 입다와 은혜를 갚다의 개념입니다. 일본 작가 나츠메 소세키의 소설 도련님에서는 이런 일본인들의 신경증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처음 교편을 잡게 된 도쿄 출신 젊은 교사 도련님은 다른 교사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괜찮게 생각한 별명이 고슴도치인 젊은 교사와는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고슴도치가 도련님에게 일전 오리하는 빙수 한 그릇을 사주게 됩니다. 그 얼마 안 있어 어느 교사가 고슴도치가 너를 안 좋게 말하더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음날 도련님은 고슴도치 책상에 일전 오리를 내동댕이 칩니다. 아무리 빙수 같은 사소한 것이라 해도 그런 녀석에게 은혜를 입다니 내 처면이 말이 아니군. 일전이건 오리건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한 편히 죽을 수도 없어. 소설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도련님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정말 사소하지만 고슴도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어에서 감사하다에 해당하는 아리가토는 한자로 유난이라고 씁니다. 즉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은혜를 입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안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미마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다 갚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아간 모자를 주워줬다면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스미마생이라고 인사할 것입니다. 이는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 쪽에서 한 번도 은혜를 베풀 기회가 없어 나를 죄스럽게 만들지만 스미마생이라고 사과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 입음에 대한 반응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철수는 사업이 망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와 형편이 좋아지면 갚으라며 1억 원을 내놓고 갔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형제에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것을 일본에 적용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베는 사업이 망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와 형편이 좋아지면 갚으라며 1,000,000엔을 내놓고 갔습니다. 아베는 분노에 치를 떨며 내게 이런 모욕을 안겨주다니 돈이 급해서 지금은 받겠지만 언젠가 꼭 복수를 하겠다 라며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본 소설 도련님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랫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것을 모욕으로 생각하는 일본의 신경증적 사상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이 일본은 이런 신경증적 모습을 국제사회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일 관계입니다.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인들은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와주지 않는다, 가르쳐주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한국과의 단교를 주장하며 이와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자신들이 위에 있는 모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존재고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상관하지 않아서 가르침과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한국은 큰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일본이 발표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세계에서 전달받은 성금 금액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도로 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은혜를 입는 것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슴도치가 자신을 비방한다는 소리를 듣고 빙수값을 내팽개친 도련님처럼 일본은 자신을 싫어하는 한국의 은혜를 입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은 영원히 일본에게
스미마생을 말하며 일본의 은혜만 입어야 하는 일본의 아래에 위치해 있는 동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문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전해진 문화에 대해서만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은혜 입은 일은 애초에 없는 것으로 하고 싶은 심리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루스 베네딕트는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지나치게 예민한 신경증 환자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이러한 한일 관계를 부정하는 기사가 나와서 크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재출발할 때 일본이 형님인 시대는 끝났다. 애초에 일본이 형님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현재의 상황이라면 서로 동등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형님인 시대는 끝났는지에 대해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었던 2002년 한국의 GDP는 일본의 7분의 1이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3분의 1 정도까지 축소됐고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가 됐다. 기업의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대기업은 높은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종래와 같이 일본이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형님인 시대는 끝난 것이다. 실제로 일한이 제3국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는 최근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본의 정밀한 소재 생산 기술과 한국의 뛰어난 상품화 능력이 협력하여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기업은 글로벌 진출을 진행할 때 일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일본의 신용도를 지원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도 일한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한국의 세계적인 가수 댄서인 JY 팍씨가 기획한 니지 프로젝트는 일본 각지에서 약 1만 명의 응모자 중에서 13명을 선발해 한국에서 6개월간의 연수를 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9명의 걸그룹을 데뷔시킨다는 프로젝트다. 일본의 집단에서의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과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한국의 접근이 상호작용해 세계에 통하는 그룹을 육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서도 한국은 조기 감염 방지에 성공했다고 말해지고 있고 일본도 구미 등에 비하면 감염자, 사망자 모두 압도적으로 적다. 양국 모두 코로나 감염 방지를 하면서 경제 회복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만일 이란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 협력한다면 아마도 국제사회는 이란 관계를 새로운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2021년 여름에 개최될 도쿄올림픽도 이란 신뢰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해보면 1988년 서울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모두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은 올림픽이 됐다. 서울올림픽은 한국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길을 열었다. 서울올림픽 당시 나는 외무성 담당과장으로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 관계가 단절됐던 이란 치안당국의 협력을 이란의 테러 대책팀 출범으로 실현한 것이 생각난다. 대체적으로 이제 일본이 형님의 자리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야후 많이 본 기사 상위권에 오르면서 수천 개의 악플이 달리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누가 형님이고 누가 동생이라는 논리나 누가 대국이고 누가 소국이니 소국은 대국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인격장애와 같은 주장과 같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역사관 인정, 진심을 담은 사과와 보상, 지속적인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스 베네딕트가 언급한 신경증적인 관계 인식에서 일본이 벗어나지 않는 한 한일 관계는 영원히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